둘, 셋. 네, 골드는 조심스럽게 또 매수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오늘 금일자 골드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매수는 1858 레인지 구간에서 매수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 가격에 대해서는 1,858달러 선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 이 매수 단가까지 오려면 10달러 정도가 내려와야 하는데 그 눌림 오늘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골드랑 네. 나스닥 움직임에 대한 변동성을 네. 요즘에는 사실 좀 크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매우 크죠. 네. 장중 변동성이 워낙에 크고 이제 오전과 이제 오후장, 이제 유럽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장을 기다리는 타이밍에 사실 골드가 여러 가지 변수적인 움직임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미장이 열리고 나서 저는 뭔가 좀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금일 시점에서 100틱 정도, 현 시점에서의 100틱 정도는 좀 가볍게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골드 트레이딩 뷰랑 이제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골드를 매매하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선물 매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다루기가 어려운 게 골드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은 상당히 분석하기가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골드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예상을 하고 그 예상하는 폭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골드거든요. 그 사실 이제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에 가장 조금 까다로운 게 죄송합니다. 자, 골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쪽 움직임 보게 되면요. 제가 그때 골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4가지 종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그쵸? 여러분 달러 되게 중요하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채권 포함 이제 통화자산. 즉 이제 엔화나 이제 약간의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쪽 시장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금일 시장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달러부터 조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 인덱스는 유로 FX의 반대가 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달러 차트를 켜놓지 않고 이제 유로 FX 차트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일 시가 부근에서 연이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따지게 되게 되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달러와 골드는 이제 어느 정도 반비례성에 대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로 FX가 떨어지는 그림이 달러에 대한 상승으로 우리는 대부분 인식을 할 거고, 자, 달러에 대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골드는 하락세를 좀 어느 정도 가지게 되는데, 지금 매수세에 대한 지지값을 보게 되시면은 지금 꼬리와 꼬리, 즉 현재는 뭐 시가 구간대에서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달러와는 뭔가 지금 약간의 커플링 형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형상이 아닌 커플링 형상, 즉 비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뭔가 골드 매매를 하셨을 때는 달러에 포커스를 놔두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이제 우리가 10년 만기 선물 많이 보죠. 자, 10년 만기 또한 지금 현재 하락세를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제한을 보여주고 있어요. 채권에 대한 가격도 지금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포함되어서 이제 골드와 어떻게 보게 되면 비례하는, 즉 커플링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보여줍니다. 자, 엔화는 현재 좀 제외를 하고, 자, 현재 시점에서 정리를 조금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현재 달러화에 대한 반비례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고 커플링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즉 오늘 포커스는 지금 달러에 대한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또한 똑같습니다. 채권에 대한 부분에서 비례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골드에서 현재 채권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여겨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르게 본다면은 좀 엔화에 대한 차트는 좀 제외를 하고 우리는 지금 포커스를 원자재에 맞춰야 되는데요. 자, 원자재 선물 중에서 여러분들 골드와 은을 조금 주요하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슈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지금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서학개미라고 볼 수 있는 레딧이라는 사이트에서 현재 이제 은에 대한 매입에 대한 관점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은 같은 경우에는 장중 11%에 대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약간 원자재격 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80% 이상은 완전 자산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80%는 안전 자산, 그리고 20%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원자재격 선물로 봅니다. 자, 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은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기금속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자재격 선물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더 셀 가능성이 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비중이 5대 5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0대 50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금이 현재 주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반영을 지금 통화자산이라든지 채권의 자산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전부터 우리가 골드 트레이딩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대부분 커플링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은도 어느 정도 상승분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골드가 은을 따라가는 경우보다 은이 골드를 따라가는 경우의 수가 더 많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은이 골드를 주도하고 있는 조금 좀 특이한 장세가 조금 연출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자에서 어차피 통화 종목이란 채권 종목에서 지금 뭔가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은 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은이 지금 상승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은에 대한 지지력을 골드 차트에서 보게 된다면은 1858 레인지 구간이 제일 지금 적절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부터는 차트적인 관점이고요.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는 종목 간의 상관관계를 조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금일 시점에서 어차피 은에 대한 지지율 때문에 골드가 상승한 시점이라면요. 은에 대한 상승률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의 지지력은 아마 유지될 것이다라는 가제를 지금 끼고 우리는 골드에 대한 트레이딩 뷰를 보시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어느 구간에서 지금 1855 레인지 구간을 줬냐면은 현재 이 구간대예요, 여러분들. 1858 레인지 구간. 자, 현재 골드가 지금 뭐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으로 기술적 분석을 좀 들어가게 된다면요. 현재 21선에 대한 이탈값이 예전 장대 음봉으로 추가적으로 나오고 나서 5일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율도 이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제 21선에 대한 상승 제한폭으로 인해서 골드가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의 폭을 넓히진 못하고 있고 제한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금일 시점에서는 현재 예전 5일선의 첫 번째 지지를 잃었던 캔들에 대한 이 구간 매물대, 즉 예전 변곡 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오늘 노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즉 주가에 대한 상승이 현재는 이때 5일선에 대한 안착이 한번 나왔고 그 후 이틀 정도는 지지가 됐지만은 이 캔들 이후에 주가가 무너졌거든요. 즉 하락에 대한 폭이 더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 즉 지지에 대한 이탈, 즉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1855 레인지에 대한 가격대가 현재는 매도 관점이 아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눌림 시 하락으로 약간의 이제 모멘텀을 보여줄 시에는 예전 이 구간 1855 레인지 구간에서 매수 전략을 펼치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골드 전략 마치도록 할게요. 네, 1855 라인을 제시해 주셨는데 초반에 말씀 주셨던 58 레인지랑은 죄송합니다. 58 레인지 구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858 라인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한 거고 그 근거는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5일선 지지 여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주신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이 은값이 금값을 따라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금값이 오히려 은값을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서 실버뷰도 궁금해하시는데 혹시 차트 보면서 설명 가능하신가요? 제가 예전에 실버 가지고 네. 여기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서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실버에 대한 매입 관점이라든지 뭔가 이제 상승이라든지 하락을 대부분 뭔가 기금속 시장에 맞춰놓지는 않고 대부분 원자재 시장 쪽에 많이 맞춰놔서 예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에 대한 그 추후 정책에서 은혜에 대한 가치는 한번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야 이제 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뭐 전지라든지 태양광에 많이 쓰이는 하나의 이제 원자재격 선물입니다. 이제 그만큼적으로 정책 반영이 되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 후에 한 3월 달 정도의 상승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 그 이슈가 있었죠. 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이 지금 3350선까지 지금 중간폭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일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월봉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항상 뭐 원자재료 선물이든 간에 주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연결 차트 부분을 많이 써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은에 대한 상승치가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어디서 매수를 받느냐도 중요한데 이 상승뷰가 어디까지 조금 이어질 수 있는가도 조금 저도 제일 중요한 궁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조금 핵심이겠죠. 자, 일단은 은에 대한 상승치가 현재 주요 차트 툴 분석에서 피보나치 뷰로 보게 되면은 현재 3350 주요 저항대까지 재차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미증시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돼서 상승폭을 열어준다면은 추가적인 지금 월봉에서는 쌍고점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쌍고점입니다, 여러분들. 자, 8월 3일 날짜 기준으로 거의 이제 예전 고가치를 지금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금일 미증시 때 추가적인 거래량이 들어왔었을 때는 자, 3350 라인대를 돌파 이후 추가 상승 부분을 지금 이게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은 뭐 지지력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단기성 이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가격대를 돌파한다. 3350 라인들 돌파하게 되면은 34,000 레인지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일 시점에서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금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일단 은은 지금 선호는 하지 않고 있어요. 차라리 골드뷰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승폭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오늘 금일 시점에서는 이제 주가에 대한 왜냐하면 여러분들 단기성 이슈 이후에 대부분 이제 쇼트스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꼬리를 길게 만들어주는 큰 하락세가 한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관점에서 이제 매도에 대한 전략을 펼치는데 금일 시점에서는 그냥 매도에 대한 전략 부분을 조금 제외를 하시고 오늘자 시장까지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일자 대응을 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실버에 대해서 관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오더라도 네. 언제 얘네들이 지금 수급량이 무너져서 이제 하락세로 다시 돌아가고 했을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장기간적인 뭐 랠리를 줄 수 있는 재료가 아닌 어떻게 보게 되면 단기간점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현재 이 매입자들이 이 종목을 포기하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 워낙에 조금 시한폭탄 같은 종목이라고 저는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